진짜 싫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아직도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직원들이 그날을 기억해요. 제가 신랑이 전화로 귀농하고 싶어 했을 때 제가 기공사였어가지고 기공실에 있었거든요. 저 혼자 일하는 기공실에 블라인드 다 내리고 한 2시간 울었던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고 1년을 더 울었어요. 오기 싫어가지고 귀농하기 싫어서. 네, 정말 싫었어요. 너무 많이 했죠. 왜냐면 저희가 그래도 그때가 또 신랑이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해서 이제 과장을 달아서 혜택도 많아지고 저희의 삶이 너무나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중산층의 가정이다. 우리끼리 스스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 귀농 그 과장 1년간 지내고 귀농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정말 시댁에서 좀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네, 너무 심했어요. 이제 근데 신랑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살다가는 암에 걸릴 것 같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맞아. 이렇게 살다가 암에 걸릴 바에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면허를 1종을 따려고 했던 게 남편이 일을 못하면 내가 배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진짜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귀농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가 31. 그때니까 뭘 해도 될 나이잖아요, 사실. 알바를 해도 최저시급을 받아도 둘이 벌면 400~500원 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전문직이니까 이거 굶어 죽기 하겠어? 그래, 암에 걸려 죽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자. 이 생각에 귀농했어요. 일단은 남자들은 그 승진을 하면 이제 더 좁아지잖아요. 이제 신랑이 과장을 달았지만 이제 팀장을 과연 인사팀에 있었어가지고 인사팀장을 달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또 이제 노무 담당을 하다 보니 이제 퇴직자들을 상담을 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은 상담을 해주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또 주말에 근무를 좀 했어요.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 어려워하고 예,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좀 행복한 삶을 꾸었거든요. 가족끼리 단란한. 근데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랑은 주말에 잠을 자고 밀린 잠을 자고 저는 또 주말에 출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랑은 암에 걸릴 것 같다고 하고 아이들은 아빠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돼버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항상 나들이나 쇼핑이 거의 백화점 막 이러니까 이게 좀 행복하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랑이 저한테 귀농을 제안했을 때는 여보, 우리가 귀농을 하면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저녁 함께 먹을 수 있고 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벌을 보는 시즌이 11월에 끝난대요. 2월까지 3개월을 노는데 자기가 예상을 해보니까 1년에 처음에 귀농했을 때 1억 정도를 벌 수 있고 3년 차에 한 3억을 벌 수 있는데 저 도련님이 뉴질랜드 사시거든요. 3개월 동안 뉴질랜드 가서 쉬고 오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뢰가 너무 가는 거예요. 신랑이 저한테 신뢰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신랑이 말이 이렇게 계획이라면 너무 해볼 만한 삶인 거예요. 저녁도 같이 먹죠. 돈도 막 둘이 3년 차에 3억 벌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근처에도 못 가고 있고요. 하루에 18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나날이 불안한데 근데 또 제가 좀 긍정적이에요. 사고방식이. 되게 우울하다가도 좀 좋은 생각으로 좀 그걸 덮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신랑이 1년에 200만 원을 벌었어요. 꿀로. 근데 그때 그 한 해를 보내고 제가 귀농을 했거든요. 처음에 신랑이 1년간 200만 원을 버글고 제가 혼자 그 외벌이를 했는데 그때 생각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왔고 그 다음에도 나아진 건 없었지만 1년에 200만 원을 저희가 벌어봤잖아요.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좀 나아졌네?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아지다 보면 언제 3억 벌겠는데? 네,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어쨌든 고정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나아질 거라는 가능성을 제가 발견하니까 막 연매출 3억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막 그런 희망이 좀 생겨요. 지금은 아직 그 희망을 보지 못했는. 슬퍼요.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진짜 어려웠어요. 저 서류 작업, 저는 손으로 하는 직업이어가지고 이렇게 서류로 뭔가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정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대학에서도 뭔가 레포트를 작성하라는 것보다는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귀농을 해가지고 뭐 견적서 보내주세요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려웠던 게 메일을 송부한다고 하는 게 나을까?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나을까? 점을 찍을까 웃음을 찍을까가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름 그래도 최고야 대표라고 그걸 하는데 내가 너무 웃으면 내가 쉬워 보일까? 저 되게 어려웠어요. 그거 해서 네이버에 메일 송부드립니다. 저 쳐보고. 이거 비밀인데 너무 없어 보여서 좀 어려웠어요. 그런 견적서 작성하는 것도 저는 되게 어려웠고, 세금은 당연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진짜 그런 창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어려웠어요. 농업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농업도 어려웠고 창업도 어려웠고, 거기다가 날씨까지 안 도와주고 막 30년 만에 최악의 흉년을 막 겪고 이러면서 다 어려웠어요. 모든 게 하나도 쉬운 게 없었어요. 신랑이 처음에 충격을 먹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회사가 그래도 이름이 있는 회사니까 은행에 가면 대출이 잘 나오고 등급이 항상 높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와서 그게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을 겪으니까 너무 사람이 너무 자기가 너무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귀농해가지고 청년 창업농에 선정이 되면서 청년 창업농이라는 걸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제도에. 저는 그 제도 덕분에 제가 이 땅을 샀거든요. 안 그랬으면 못 샀죠. 왜냐하면 뭐 신용 등급이야 뭐 신용카드 쓰고 옛날에 회사 생활 한 게 있었더라도 지금 매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안 됐었을 텐데, 다행히 그 제도 덕분에 제가 이 땅을 사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지금 그 제도가. 예. 원래 제가 진짜 밝은 사람이거든요. 밝은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뭔가 이 해밀당이라는 이미지가 실추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막 항상 뭐 좀 정직하게 막 이러는데, 어쨌든 저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뭔가 막 너무 제가 좀 그래 보일까봐 자꾸 집에서 혼자 먹게 되고 뭐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도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댓글 달 때도 편하게 달다가 이제는 댓글을 안 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댓글이라고 하잖아요. 대댓글을 안 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를 봤을 때 이 대표 뭔가 언행이 좀 그래 가벼워 라고 할까봐 제 개인 공간에서도 제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나로 인해서 이 해밀당과 또 이 신랑에 대해서 뭔가 다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모든 게. 예. 매 순간이 위기인데. 매 순간이 위기예요. 왜냐면 제가 저는 또 사실은 겁이 좀 많아서, 사실 창업을 하려면 창업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고 창업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초 하나를 만들어도 자격증을 따야 이거를 좀 맘 놓고 만들어요. 근데 이 창업이라는 걸 제가 정말 너무 그냥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세금 정말 모르고, 다 모르고, 거기다가 농업도 잘 모르는데 가공도 해야 돼, 마케팅도 해야 돼, 체험도 해야 돼 하니까 매 순간이 위기고, 덕분에 정말 매 순간 제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정말 끊임없이 지금 공부하고 하거든요. 매 순간이 위기인데 또 매 순간 제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무 행복해요. 18시간 일하거든요. 진짜 새벽 오늘도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마 오늘도 한 12시까지 일하겠죠. 근데 뭔가 이 삶의 만족도가 너무 큰 게, 제가
그 아이를 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딱 육아휴직을 없이 그냥 출산휴가 3개월씩만 받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플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나를 원할 때 옆에 있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연차를 써야, 뭐 2주 전에 연차를 써야만 그 시간을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과 항상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근데 지금은 제가 18시간을 일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30분을 제가 마음대로 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만족도가 너무 커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안아주고 아침을 먹여주고 학교를 시켜주면서 아이들이랑 간식을 먹여주고 이런 시간이 저는 좀 보상을 받아요. 예, 보상도 받고 또 신랑이랑 가족들이랑 넷이 저녁 먹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하다가 저 맥주도 마시거든요. 되게 행복해요. 이런 자연 속에서 내가 너무 원하는 시간을 좀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좀 행복해요. 저는 한 가지 일만 하면 조금 지루해요. 근데 이게 양봉을 처음 하면서 이거 밀랍, 이거 버리는 거 아까운데? 초로 만들어야겠다. 이거 초 만드는 거 너무 재밌는데 나만 알아서는 아깝다. 이거 좀 가르쳐 줘야겠다가 되는 거고, 이거 밀랍을 활용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내가 소매로 팔아봐야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 이 꿀을 사람들이 먹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죠. 숙취 해소용으로 정말 꿀물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꿀물만 먹어서는 소비가 안 돼요. 이거 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가공이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좀 많아요. 근데 너무 다 재밌어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도 저는 줄기는 꿀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줄기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함으로써 좀 국내 양봉 산업도 조금 활성화가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꿀벌의 영역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귀농을 할 때 한 4년 전 준비할 때만 해도 이렇게 밀랍 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나 이런 수업 방식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귀농하신 분들이 이 밀랍초를 같이 배워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많이 돼서 젊은 귀농인들이 좀 한 가지 우물만 파서는 사실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런 기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농업만 바라보다가는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정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러한 귀농인들이 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좀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다. 네. 처음에는 너무 안 되니까 꿀벌을 돌보는 것도 꿀벌이 너무 많이 죽어나고 꿀 채밀량도 너무 없어서 정말 왜 그럴까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랑 공부를 하는 거죠. 꿀벌은 이래야 되는데 온도가 안 맞아. 기후가 이래서 꿀벌이 자꾸 죽어가. 꽃이 안 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환경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농촌을 바라보니까 다 쓰레기고 정말 이런 개념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여기 농촌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이 농촌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뭘 하면 좋을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비즈니스 측면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랑 쓰레기 줍는 것도 하고 밀랍을 저렴하게 넘겨줄 테니 이러한 캠페인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해밀당은 농업인인데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농업인이야. 그러면서 그게 또 저는 모든 체험을 할 때 다 꿀벌 강의를 하거든요. 생태 강의하고 환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단순 체험이 아니라 꿀벌을 통해서 환경 이야기와 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실천 방안까지 같이 나누다 보니까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강의 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바람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 해밀당이라는 브랜드가 더 좀 가치가 좀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약간 너무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거를 함으로써 좀 비즈니스 측면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는 게 너네 서울에서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치고 올라가기 어려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 친구들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36이면. 그래도 독보적이지는 못하잖아요. 농촌은 젊은 청년이 없다 보니 조금만 해도 독보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청년한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열심히 하고 아니 좀 많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많이 성실하고 정말 내 노력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의 땅, 그게 농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좀 사람이 어울릴 줄 알아야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제가 제일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의 삶이 너무 싫어서 농촌으로 도망 오는 분들은 농촌에서도 적응 못 하세요. 농촌은 진짜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어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막 여기가 도피처인 마냥 숨어서 지낼 분들은요 도시에서 숨어 지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음을 열고 노력하는 자한테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부러워해요. 지금은. 처음에는 저를 너무 안쓰러워했어요. 왜냐면 막 빌라에서 막 창문이 막 흔들리는 빌라에서 막 꼬질꼬질하게 막 정말 너무 꼬질꼬질하게 지내고 막 하니까 굉장히 안쓰러워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와 진짜 너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막 이럴 정도로 너무 부러워하는 삶이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저를 되게 지지하는 제 친구들과 제 친구의 친구들 막 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을 했거든요. 근데 다들 실패할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반이 없이 시작을 해서. 근데 계속해서 제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응원을 보내줘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네. 그리고 제 고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제 해밀땅이라는 브랜드를 처음부터 봐주신 분들이요.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이 공간을 오픈하고 나서 와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부터 봤는데 여기에 오픈하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응원하고 싶어서 왔어요라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성장하는 걸 보고 막 너무 기뻐하세요. 어떤 분은 엽서도 써주셨어요, 저한테. 너무 기쁘다고. 제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그래서 전 진짜 잘 되고 싶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치는 농업의 가치? 농촌의 가치? 농촌은요 너무 좋아요. 사람이요 너무 평안해지고요. 제가 되게 많이 유해지고 사람이 엄청 평온해졌어요. 원래 조금 긍정적이긴 했는데 더 많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계속 발전해 가려는 제 스스로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이라는 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유입이 돼서 이 농촌에 좀 가치를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금 잘 성장을 해야 제가 이 농촌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꿀벌에 대한 이 가치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냥 꿀벌은 꿀을 따주는 그냥 단순한 정말 그런 곤충이 아닌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곤충인데 이런 가치를 알리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일을 내가 좀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이곳에 왔는데 이 지역이 제가 고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곳을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이곳을 좀 알리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 지역, 청주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농산물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제가 막 포도즙도 제가 되게 많이 사고 오미자도 많이 사고 쌀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그 언니 오빠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가 우리의 미래다. 막 언니 오빠들이 저한테 막 그래 주시거든요. 고야야 너가 잘 돼야 돼. 막 이런 얘기 해주는데
너무 그게 너무 저 또 힘이 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지역에 살다 보니 내가 너무 좋아. 남들도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서로 응원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농사를 너무 잘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서로. 예, 막 그런 것들 지역에서 좀 다 행복한 것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